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우스 이렇게 생겼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 가우스 기호가 뭐였어? 가우스 X 이렇게 하면 얘 정의가 뭐였죠? X보다 크지 않은 뭐야? 최대의 정수. 음, 최대의 정수였지. 요 말을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그러니까 어떤 n이라는 수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거기는 걔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n은 정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알파라고 하는 건 0에서 1 사이가 되는 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는 요 n이라고 하는 걸 정수 부분, 누구의 정수 부분? n의 정수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불러? 소수 부분, 저 라지 n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4였어. 얘의 정수 부분은 3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0.14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마이너스 5.7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정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좋아요. 소수 부분은 0.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어, 이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어. 사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7로 해서 얘를 정수분, 얘를 소수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소수분의 정의라고 하는 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를 소수분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소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해. 얘가 소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얘도 여전히 정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더하기 1을 해줘서 이 범위를 맞춰주고 여기다 빼기 1을 해줘서 범위를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0.3이 되면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우스 X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X의 정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그죠? 그러면 X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의 소수 부분. 항상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소수 부분이 되는 거니까 얘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일단은 상식의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해 놓고 가자.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가우스 x 이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는 원래대로 간다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그냥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각각 정수로 잘라봤을 때 봐봐. 여기는 요 점은 정수 부분이 얼마야? 그냥 0이죠. 그다음에 요 점의 정수 부분은 0이죠. 요 점의 정수 부분은 0이죠. 요 점의 정수 부분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이쪽으로 다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얘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가우스 X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는 얘가 3이죠. 얘가 1, 2, 3.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알겠지? X에 뭘 남겨놓고 싶어? 정수 부분을 남겨놓고 싶어. 소수 부분을 다 떼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께서 소수 부분을 떼버리면 이쪽으로 달라붙겠지. 얘의 소수 부분 떼버리면 이쪽으로 달라붙겠지. 다 이렇게 요 바로 밑에 있는 정수까지 달라붙을 거야. 얘가 만약에 그냥 정수였다면 그냥 그 자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다음, 두 번째 상식의 그래프.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그럼 얘는 뭐겠어? 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었어. 똑같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어.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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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그려볼게.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소수 부분만 남겨주세요. 정수분을 빼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소수 부분은 그냥 얘고요. 정수분이 0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이 점을 그냥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수분을 빼버리고 소수 부분만 남는 거니까 요 길로 달라붙게 돼요. 요 길로.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똑 떨어져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똑 떨어져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수분이 점점 커지다가 0이 됐다가 소수분이 점점 커지다가 0이 됐다가 소수분이 점점 커지다가 0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요 녀석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아, 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구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 여긴 얘는 뭐구나? x의 정수분을 의미하니까 저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상식의 그래프 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봅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이 y는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냥 좀 쉽게 갈게요. 뭐라고 하지? x 더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뭐 2.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 됐어?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정수 부분도 아니고 소수 부분도 아니니까 그리기가 사실 만만치 않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x의 범위를 뭐 마이너스 3에서 그냥 마이너스 1 정도로 하자. 그래서 2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범위를 줘버렸다면 저 가우스 x를 없애려면은 범위를 나누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인 경우와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인 경우와 x의 범위가 2에서 1에서부터 2 사이인 경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한다면 주어져 있는 상황은 y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y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선 y는 뭐가 되겠어? x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었고 여기는 얘가 1이었다. 여기는 얘가 2였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 얘는 x-3이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여기가 이렇게 빵꾸뽕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소리니까 얘보다 한 칸 더 내려가서 여기에서 얘는 시작할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 이해됩니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냥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나는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그 범위를 내가 가우스 X를 없앨 수 있는 범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 열심히 그릴 거예요. 이게 가우스 X가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식의 그래프 요거 기본기를 다 했다면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보여줬던 거 있죠? 요 녀석. 얘는 f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보조선들을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1, 2, 뭐 3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려준다면 요 점의 정수 부분을 구하면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모든 점들은 여기에 바로 밑에 있는 정수 부분까지 똑 떨어지게 바로 밑에 있는 정수까지 똑 떨어지게 바로 밑에 있는 정수까지 똑 떨어지게 여기는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떨어지겠지.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쪽으로 여기서는 다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나오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시간 쓰지 말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예. 학교에서도 이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는 안 내요. 교육과정에서 없으니까. 오케이? 물론 가끔 내기도 하지만, 그지? 진짜 가끔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기억해 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거였잖아. 그지? 질문했던 문제가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서도 봐봐.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얘들아,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저 방정식은 결국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y는 m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녀석의 뭐를?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fm이라고 해석하자라고 해도 지금 문제의 상황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교점이 몇 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야? 두 개가 되게 해주세요.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열심히 그래프를 최선을 다해서 그려줄 건데, 여기 얘가 이렇게가 현재 1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몇 개 잡아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얘 그래프는 일단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식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소수 부분을 의미하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얘도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쟤는 지금 현재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기울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대신에 지나는 점은 줬어. 0,2를 지난대. 그지? 0,2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항상 여기다 요 점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오케이? 점을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기울기의 범위를 구할 건데 교점이 몇 개가 되게 해주세요? 두 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잘 봐봐. 여긴 얘가 지금 2였잖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은 교점이 개 많죠. 그지? 이거 개 많은 거야. 조금 더 삑살해서 이렇게 됐으면 교점이 없네. 그지? 이런 식으로 가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건 저쪽까지 하면 두 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이쪽으로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왠지. 그다음에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해보자.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해보자. 이쪽으로 왔을 때 에휴, 이쪽으로 왔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이 없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교점이 개 많아져. 저쪽으로 다 만나겠지. 그러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이쯤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쯤 오면 지금 교점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맞아요. 여기는 안 만나는 거고 여기는 만나는 거고 여기 만나는 거야. 세 개 있겠네. 여기까지 지나니까. 그죠? 얘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또 여전히 세 개가 되겠네. 그죠?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았었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먼저 좀 보자면, 기울기 양수였을 때, 이게 0에서 좀 더 커지게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은 교점이 몇 개야? 한 개네. 이런. 그죠? 그럼 더 그려야겠네. 그죠? 다시 그릴게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걸 그릴 때 있잖아. 되게 자세하게 그려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릴 때도 그 간격을 다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그려줘야 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칠판에 이렇게 암선이라는 게 있거든. 그죠? 암선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암선이 없는 칠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눈대중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수직선 그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대충 평행하죠. 요 바로 위에 요렇게 내가 요렇게 하나 그려볼게.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을 하나 그려보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4, 5, 6, 7. 대충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거 다 그릴 필요도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잠깐 졸아도 됩니다.
아이고, 팔 아파. 이 정도만 할까? 자, 의지의 한국인. 여기까지만 할게. 됐어. 다 됐어. 그럼 이제 여긴 얘가 뭐였어? 2였거든. 그지? 됐어.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다. 얘보다 얘로 시작해서 조금 이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양수 쪽을 먼저 살펴보자면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 하나지. 여기까지 이렇게 갈 때 교점 하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네. 그러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갑자기 개 많아진다고 했었고 조금 더 갔어. 교점이 없네. 그지? 그러다가 요점 만나면은 교점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요렇게 간다라고 생각해서 교점이 여전히 하나였다가 요렇게 되면 여전히 교점이 하나지. 그래서 더 가면 교점이 하나죠. 그러다가 이 점을 만나게 되면 뭐야? 교점이 두 개네. 그죠? 됐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어. 그러니까 지금 요 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한 점 만나고 여기서 한 점 만나니까 현재 교점이 두 개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교점 계속 두 개로 유지가 되다가 얘가 딱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를 보면은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거고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거니까 얘는 안 만나지만 얘는 또 만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교점 두 개가 맞아. 근데 걔보다 더 커지게 돼버리면 어때? 교점이 두 개네. 그죠? 계속 두 개네. 계속 두 개다가 결국 요 점이 되면 그때부터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생각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요 점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그림상 요거 세 개가 돼버리니까 지금 그 기울기로 따져봤을 때 요거랑 요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양수 쪽에서의 생각이야. 그러면은 여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니까. 됐어? 마이너스 7, 그러니까 7분의 2. 그러니까 얘의 길기. 7분의 2가 얘의 길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2가 얘의 길기니까 5분의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 값은 7분의 2보단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2부터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5분의 2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양수 범위를 한 거야, 지금. 이제 음수 범위도 찾아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개 한 개 만나다 이게 바로 만났어. 두 점이야. 그지? 여기는 얘. 처음에 어디야?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교점은 두 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가버리면 교점 계속 두 개, 두 개, 두 개를 유지하다가 얘가 요렇게 돼버려도 여전히 교점이 몇 개? 두 개죠. 그리고 더 가면 또 교점 계속 두 개, 두 개 되다가 요렇게 돼버렸을 때 교점이 몇 개야? 세 개가 돼버리네. 그지? 더 올라가면 교점이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더 올라가도 되나? 교점이 또 두 개짜리 또 있나? 없겠죠. 좋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 요 점을 지나.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 개가 되는 요 사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을 거야. 1갈 동안 2 떨어진 거니까. 얘는 3갈 동안 2 떨어진 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부터 두 개 되고 이 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m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반대가 됐죠.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답이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달라라는 얘기. 됐습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지금 19분째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생각이었어요. 됐죠?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x가 1, 2, 3, 4래. 그 다음에 여기 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f 오브 f 오브 f의 치역이 1, 3, 4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f1은 1이고 f2는 4랬어. 얘 곱하기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하면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나요? 안 그려봤죠. 다시 한번. 이게 식으로만 주어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리거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F1은 1로 간다고 했고 F2는 4로 가기로 했어. 그럼 내가 그래서 지금 F 오브 F 오브 Fx 여기는 이 녀석의 치역이 지금 1과 3과 4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어차피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또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그다음 1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이 치역으로서는 1이 무조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됐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갈게. 4를 집어넣었을 때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지? 4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일 텐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4를 4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해보자. 4를 왜? 그게 좀 더 쉬워 보이니까. 그죠? 4를 4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4가 될 거고 그럼 4를 집어넣은 거니까 또 4가 될 거고 또 4를 집어넣으니까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4로 가게 된다면 얘는 4가 치역으로서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3이 나온다는 소리가 될 거고 됐어?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땐 또 다시 한번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내가 가정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4가 추가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의 치역이 1, 3, 4라고 했으니까 여긴 분명히 3이라는 치역이 하나 더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3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만약에 1로 가게 되면 얘는 뒤로는 다 1로 꽂히게 될 거고 얘가 2로 가게 된다면 4로 꽂히면서 4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4로 꽂히면 또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이렇게 돼버리기만 하면은 얘는 3에 꽂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라는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운 좋게 한 방에 찾았네요. 그래서 답은 12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줘야겠어? 내가 지금 처음에 가정했던 이 녀석들이 아니라 여기는 이 녀석이 사실 얘가 될 수도 있고 그지? 얘가 얘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얘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얘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지?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각각 한 번씩 해가면서 안 되는 포인트들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 안 되는 포인트 때문에 되는 게 이거 하나거나 아니면 다른 경우가 또 있긴 하지만 그 경우도 어쨌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다른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찾는 거구나 정도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인 개념으로 들어가자. 오늘은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역함수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다 공부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역함수는 일단은 식으로서의 특성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래프로서의 특성도 알고 있고, 그램으로서의 특성도 알고 있죠. 근데 너희가 혹시 그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역함수를 공부하면서 뭔가 되게 아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잘 봐봐. 일단은 봐봐.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면은 이거잖아. f라는 함수가 분명히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고 여긴 얘가 뭐가 됐을 때? 1대1 대응이 됐을 때.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 하니까 여긴 얘는 1, 2, 3이 있었고 뭐 4, 5, 6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되는 f가 있었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1대1 대응으로 생겼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함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었지? x에서 y가 아니라 y에서 x로 가는 함수로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가 얘 역함수예요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함수야. 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y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x가 되며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4랑 5랑 6이 있고 1과 2랑 3이 있었을 때 4가 3으로 가고 5가 1로 가고 6이 2로 가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불러. 됐나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다시 내가 f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y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f의 역함수에다 반대로 뭘 집어넣는 거야? y를 집어넣어서 거기는 걔를 x라고 하죠.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역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배우기로는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 아니었나요? 그쵸? 그리고 또한 봐봐.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y는 fx란 함수가 있었어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다. 여기는 얘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y는 f 인버스 x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역함수라고 하고 있죠.
되게 이상해. 그지 않니? 분명히 이게 역함수 아니야? 그죠? 이게 역함수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얘를 역함수라고 부르고 있었어. 이유가 뭘까? 그냥 분명히 집합 자체도 달라지고 있거든. 그죠? y에서 x로 가고 있었어.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함수,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야? 역함수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됐어? 그리고 얘들아, 이거랑 이거의 개념을 알고 있나요? 얘랑 얘가 현재 이거랑 이거는 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 같은 식이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거든. 근데 이 식이랑 이 식은 다른 식이야. 얘랑 얘는 다른 식이고 얘랑 얘랑 같은 식이.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향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을 때 x가 있었을 때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가로축에 있는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함수에 해당하는 y-값을 찾는 그 세로의 값을 찾는 방향으로 우리는 함수를 해석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가로축이 x축임과 동시에 사실은 뭐냐면 얘가 정의역축이었던 거고 여기는 얘가 공역이자 치역축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봐봐. 일단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한다. 근데 얘가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좀 쉽게 가자. 2x라고 더하기 4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y는 뭐야 지금 현재? 2x 더하기 4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얘들아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4를 넘겨주고 2로 나눌 거야. 그래서 x는 2분의 1 y에다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쓸 거거든. 그래서 이 식을 일단은 뭘로 변형을 해? 이렇게 변형을 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같은 식이지. 왜 같은 식이지? 이걸 만족하는 XY 순서쌍들의 해집합이랑 이걸 만족하는 XY 해집합이랑 같을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을 때 이게 X축, 이게 Y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이렇게 생겼다. 얘가 Y는 fx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x는 f 인버스 y야 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x를 넣었을 때 그 x를 가지고 y를 해석하겠어요. 얘는 y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x에 대하여 정리해서 y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게끔 해석할 거야. 그래서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게 해석한 식이 이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이 얘였다면 여기는 이 똑같은 이 식은 얘였다는 소리거든.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곧 뭐랑 똑같은 거야? x는 f 인버스 y랑 똑같은 거. 얘의 그래프는 얘야. 얘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고 얘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사실상 애시당초 그래프는 같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불편했던 거냐면 여기는 f 입장에서 여기는 얘를 관찰하겠다는 소리는 내가 x를 집어넣어서 그 해당하는 y-값을 구하겠어요로 해석하겠어요. 얘가 정의역축이고 여긴 얘가 공역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얘를 어떻게? 얘는 뭐라고? y를 넣어서 x가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y-값을 집어넣어서 반대로 x가 나오게끔 해석하고 싶어요가 이 식의 의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이 축 자체를 뒤집어 버리고 싶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축만 바꾸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래서 통째로 뭐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통째로 뒤집어 버려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돼서 얘가 여전히 Y축이고 얘가 X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축이 되고 Y축, 여긴 얘가 X축이 되면서 Y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오는 형태로 해석할 거야 라고 판단하면
이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어때? 좀 짜증나는 게 여기는 얘가 y인 게 되게 꼴보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y랑 x를 다 뭐 해주세요? 자리를 다 바꿔주세요가 돼버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을 다시 한번 y랑 x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배우는 역함수의 형태가 돼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다시 한번 x로 바뀌고 얘가 다시 한번 y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는 요 식의 정체가 y는 뭐가 됩니다? f 인버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은 어때? 다른 식이 되는 거야. 왜? 이 식이랑 이 식은 당연히 다르겠지. 순서상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결과적으로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식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는 꼭 두 단계가 있잖아. 첫 번째는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최선을 다해서 x에 대한 정리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y는 꼴로 바꿔져 있는 거, 주어져 있는 거를 x는 꼴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모양의 역함수를 만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매번 그리기 귀찮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해석을 이 방향으로 하면 그냥 이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역함수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의 방향만 이렇게 바꿔준다면 내가 그래프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해석할 때 이 방향의 해석과 이 방향의 해석을 다 할 수 있으면 이 하나의 그래프로 함수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 역함수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역함수는 여기까지 완전 틀어버린 이런 형태를 역함수라고 하니까 여기는 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x랑 y를 한 번 더 바꿔줌으로써 오케이? y는 f 인버스 x가 됩니다라는 걸 공부하고 싶었던 거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역함수의 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그지?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왜 우리는 여기는 얘를 역함수라고 했었는지 그 역함수 구할 때 왜 y는 x 대칭해서 x 자리랑 y 자리를 왜 바꿨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굳이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해석이 너무나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좋아요.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넘어가고요.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어?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합성을 해버리면 걔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죠? 얘랑 얘랑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여기는 이 두 개의 항등함수는 똑같이 항등함수가 아니라 얘는 다른 항등함수예요. 다시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진다고 했었지. 상등함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온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면 얘는 x에서 x로 가는 상등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가 돌아온다면 얘는 y에서 y로 가는 상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ix, iy 이런 식으로 지금 붙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아질 테니까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왜 아니라고 돼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역과 공역이 뭐야?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실수 전체 집합이고 얘도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안 되는구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결국 두 개 다 같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일단 진짜 중요한 얘기. F랑 G랑 두 개를 합성했는데 그 결과가 뭐가 된다? 항등이 된다라는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거 두 개는 무슨 관계가 된다?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된다라는 두 개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합성을 했는데 항등이 됐어? 이건 두 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성함수의 역함수도 충분히 알고 있죠? 순서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도 당연히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에 역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얘 먼저 했던 게 얘 먼저 했던 걸로 바뀌게 되면서 그 순서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3개짜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4개짜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6번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만들어진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얘랑 얘의 그래프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얘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 교점은 얘랑 얘의 교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뭐가 됩니다? f와 얘의 뭐가 됩니다? 교점이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아집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얘들아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 조건은 아니야. 여기서 어떤 조건이 추가된다면 f가 증가함수였어요. 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그제서야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만약에 방정식상 fx는 f 역함수를 풀 일이 생겼어. 이런 걸 방정식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어라고 한다면 얘는 fx와 누구를 x를 요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f의 역함수와 누구를 x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괜찮다는 소린데 여기는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f가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얘가 증가함수로 그려진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교점이 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혹시라도 감소함수로서 그려진다면 여기에 내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켜 버리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서 여기 즉 이런 y는 x 이외의 뭐가 발생할 수 있어? 교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fx가 증가함수가 아닌데 억지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가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소함 쓸 때는 함부로 쓸 수 없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감소함수일 때의 상황 자체는 덜어 나오긴 하지만 감소함수일 때 그 교점을 구해라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와. 오케이?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감소함수일 때 원래함수랑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선생님 이 세종지역에서는 한 번 봤어요. 뭔 소리야? 나오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 사실은 삭제된 얘기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은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라는 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마지막 얘기였죠. 그래서 문제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풀이로. 자, 보자. 1차 함수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얘들아, 여기는 이만큼을 딱 읽으면서, 요만큼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1차식이다. 또, 사실 저기서 핵심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별거 아닌 생각이야. 별거 아닌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안 가지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커서, ax 더하기 b죠. 미정계수가 2개 있구나. 오케이? 그럼 그 생각은 어디로 이어지겠어? 식을 2개 구하면 저 문제는 풀겠구나,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식을 봤을 때 미정계수들이 땅땅 존재하고 있어. 그럼 얘는 1차 식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 2개 있으니까 나는 2개의 식을 마련해서 어떻게 2개의 식만 얻어낼 수 있으면 A랑 B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이거. 두 번째 여기는 요건데 여기는 요 녀석은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어? f에다가 5는 2가 됩니다로 변형하면 되고 요 녀석이 5니까요. 얘는 f에다가 2가 마이너스 4입니다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이게 정말 사소한 얘기긴 한데 잘 봐봐. 여기는 이 녀석을 봤을 때 f 인버스 2가 5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인버스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식으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실제로 역함수 구할 수도 있고요. 역함수를 구해놓고 거기다 2를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랑
여긴 얘를 단순히 이렇게 바꿔놓고 5,2, 5 넣으면 2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뭐가 편하겠어? 얘가 훨씬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얘 역함수가 구하기 쉬운 형태였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얘 역함수가 구하기 어려운 형태였어. 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그냥 5를 넣고 또 넣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F5를 줬잖아. 그럼 얘가 2잖아. 그러니까 F2가 마이너스 4군요. 식 두 개가 나왔으니 A랑 B는 해결할 수 있겠군요. 그럼 얘의 식이 완성이 될 거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내가 얘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겠지만 여기는 얘가 몇인지 모를 때 별이라고 대충 해놓고 그러면 F 뭐가 별이 뭐가 되는 3이 되도록 하는 별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봐봐. 그러니까 이건 이제부터 선택의 구간이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이미 A랑 B가 구해진 상황에서 역함수를 한번 조금 힘들게 구해서 나머지 두 개를 편하게 구할래?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별 넣고 3이다라고 해서 별값 구하고 또 여기는 얘는 세모라고 해가지고 세모 넣고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세모 구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계산할래? 이거는 선택 문제라는 거야. 뭐가 더 편할지는 모르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편할지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액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내가 뭘 하세요라고 말해봐야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질 거니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있잖아.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A랑 B 미정계수가 두 개 있어요 라는 저 생각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쟤랑 쟤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분명히 조건을 두 개 줬잖아요. 왜? 미정계수 두 개였으니까 조건 두 개.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소리일 게 분명해. 그럼 나는 1번은 그냥 구한 거야 라고 치고 A랑 B가 구해졌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까?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할까?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역함수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이건 기울기가 1이죠. 너희가 볼 때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럼 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거든. 맞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그럼 걔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얘는 굳이 내가 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역함수가 되게 쉽게 구해지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는 소리.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좀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함수가 나눠져 있을 때 있잖아. 함수가 나눠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 이게 잘 봐봐. 이게 해석이 진짜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이 해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니 제일 처음에 흘러가는 거는 x를 넣었는데 x가 그대로 나왔네. 그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네? 항등 함수라고 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f 오브 g가 뭐가 되네? 항등이 되네. 됐어? 그렇다는 거는 g라고 하는 경우 뭐였다는 소리네? f의 역함수였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해석이 요 길로 마무리가 될 거고 지금 궁금한 건 사실 뭐였다는 거야? f 인버스 0이 궁금했던 거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이 궁금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봐봐.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해서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 이거. 가능하니? 오케이? 진짜? 됐어? 그럼 범위가 막 나눠지면서 뭐 구해지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열심히 구해서 거기는 게다 0 넣고 3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는 얘 역함수 구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볼게. 이건 괜히 선생님 높아지면서. 오케이? 높아지면서. 일단은 얘는 지금 여기가 뭐였어? 3이었잖아. 그죠? 3을 기준으로 3보다 클 때는 기울기 1짜리였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일단 3 넣으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작을 때는 3 넣으면 2 나와. 똑같이 2 나오는데 기울기 2짜리였으니까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얼마?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어?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현재 y는 2x 4라고 하는 거에 역함수를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뭐야? x 값이 뭐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3보다 작았다면 그 y의 값은 뭐보다 작아? 2보다 작아. y의 값은 2보다 작아. 그래서 얘 역함수를 계산하게 된다면 넘어가고 2로 나눌 거니까 x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y에다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럼 얘를 자리를 바꾸면서 y로, 여기는 얘를 자리를 바꾸면서 2분의 1 x 더하기 2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여기는 요 녀석이 그대로 오면서 x가 2보다 작아요가 되고 요 녀석이 그대로 오면서 y가 3보다 작아요가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완성했더니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부분 x가 뭐보다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은 2분의 1 x에 플러스 2가 됩니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제 여기는 얘 보러 가자. 여기는 얘는 x-1이었잖아. y는 x-1이었잖아. 그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았고 그래서 y는 2보다 크거나 같아졌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는 꼴로 바꾸면 y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한데 이제 얘를 바꿔줘서 y, 얘를 바꿔줘서 x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그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해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완성해 주는 게 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때? 복잡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구해놓고 거기다 0 집어넣을래?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니까 답이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3 집어넣을래? 그럼 3 집어넣을 거니까 답은 4가 될 거야. 그러면 2 더하기 4니까 답은 6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됐어? 그런데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역함수를 웬만하면 구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얘를 별로 놓고, 얘를 뭐 세모로 대충 놓고 세모로 대충 넣고, 그럼 F에다가 별을 넣었을 때 뭐가 돼? 0이 돼. F에다가 세모를 넣었을 때 뭐가 돼? 3이 돼.는 그 별이랑 세모를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얘는 이게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별이라고 하는 녀석이 과연 이쪽에 들어갈 녀석인지 이쪽에 들어갈 녀석인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들어갈 녀석인지 이쪽에 들어갈 녀석인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해준다면 얘에서 2번 계산해야 되고 얘에서 2번 계산해야 되니까 총 4번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어.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프의 위대함을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얘가 궁금하지. 그리고 이 그래프상 얘는 뭐였어? 2였지. 나는 얘를 이 그래프로서 그냥 단순하게 해석의 방향을 정의역을 이쪽으로, 치역을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였어. 얘가 2였으니까 걔보다 작은 0이라고 하는 건 얘랑 만나면서 얘가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런 생각과 여기다 3을 집어넣었다라는 건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3이었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요 녀석. 요거랑 요거가 궁금했던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내가 지금 뭔지 알아볼라? 알잖아. 0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를 몰라? 얘를 별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아, 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였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 별을 넣으면 이 별 마이너스 4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됐으면 좋겠다. 별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를 통해서 여기는 이 값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3이 되는 건데 얘는 누구랑 관련된 거? 그래프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는 얘가 3은 얘랑 관련된 얘기. x 마이너스 다시 세모 마이너스 1이 3이 되고 싶었어. 세모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를 통해서 여기는 요 세모가 4가 되는 거야. 를 통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잘 봐봐. 그래프 중에서 가장 1차 함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기울기라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봐봐. 이거 몇 차이 나니 얘들아? 얘가 0이잖아. 얘가 2잖아. 이거 몇 차이 나는 거야? 누가 봐도 2 차이 나죠. 그럼 요거 몇 차이 나겠어? 이거 기울기 현재 몇 짜리였어? 2짜리였거든. 맞아? 그럼 얘가 2였어. 얘가 2였어. 얘가 몇이었겠어? 1이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2였던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이거 기울기 몇이었어? 기울기 1이었지. 이거 몇 차이 나? 1 차이 나지. 얘가 1 차이 나니까 얘도 몇 차이 나겠어? 1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야.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아도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판단을 할 수 있어. 언제? 직선이란 특수한 상황일 때 기울기를 관찰함으로써.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풀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생각을 그냥 이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여기는 얘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가면서 나는 풀까? 어떻게 푸는 게 편할까?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아 선생님 얘는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그게 얘를 역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역함수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로 막 연습을 많이 해본 다음에 그중에서 다 연습이 됐다면 이제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 방법은 누가 찾는 거야? 네가 찾는 거야. 선생님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심화 수업이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어. 왜? 그 방법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 가지고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다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주고 이 문제를 할 때 다른 설명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개편하지 하면서 설명하는 게 그게 심화 수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은 너희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으로. fx의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풀면 될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누가 봐도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시험에도 나왔었지. 그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결국 또 뭐야? 1차식들. 어차피 두 개가 쪼개져도 둘 다 1차식들. 그럼 결국 얘는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기울기밖에 없으니까 그 기울기의 곱이 양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 기울기는 3 플러스 k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나올 테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결과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 계산 필요해 안 해? 안 해. 해석이 다 됐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잘라놔야겠다. 아까 볼게요.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얘랑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는 역함수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너무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역함수를 안 구하면서 갈 건데 얘는 f의 역함수에다가 g2를 넣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그냥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얘는 f 인버스 3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3이 되는 x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x는 1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f에다가 g, 인버스 2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봤을 때 여기는 얘에서 뭘 넣으면 2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뭘 하면 됩니다. 그래프 하나만 친절하게 1보다 작을 땐 기울기 3짜리 1보다 클 땐 기울기 2짜리로 그려주고 일단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2를 여기다 넣으면은 누구 거구나 얘는 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x-1이 뭐가 되는 2가 되는 x값은 얼마니까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2분의 3이군요. 그러니까 f 2분의 3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2분의 3을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 주세요. 답은 뭐 3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좀 편하게 가져갑시다.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넘어가고요. 다음 그래요. 그래 요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얘들아 요런 거 봐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정신없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잖아. 그치? 이렇게 정신없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건데 이건 뭐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F 이거 먼저 풀어주면 얘는 G의 인버스 오브 F의 오브 H가 될 거고 얘가 현재 F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꺼내고 싶은 애는 H를 꺼내고 싶었었던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쪽에다가 먼저 G를 뭐 합니다? 합성합니다. 했을 때 얘 왼쪽에다 합성했으니까 얘도 왼쪽에다 합성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i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i랑 얘랑 합성해봤자 어차피 또 f가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 다시 한번 뭐를 합성해주면 f의 인버스 합성해주게 된다면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해야지 라고 하면 큰일 나죠. 다시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h라고 하는 거는 f 인버스 오브 g 오브 뭐가 됩니다? f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결론의 식 hx는 뭐가 됩니다? f 인버스에다가 g에다가 f에다가 x를 넣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궁금했던 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세요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답니다.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하고 g에다 넣어서 계산하고 그 결과가 또 역함수였으니까 걔가 그 결과가 된 x값 찾아서 계산해주면 답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넘어갔던 거 있었지. 합성함수에서 넘어갔던 거 있지 않았나? 너무 많이 갔나? 합성함수에서. 요런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상황. 이거 아닌데. 그래. 이거. 요거 나중에 다시 제대로 설명해 줄게요 하고서 넘어갔던 거. 했니, 우리 이거? 그냥 선생님 보여주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결과적으로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얘들아, 요 상황을 가지고 f 오브 h가 g야 라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게 누구니까? h니까. 나는 여기다가 f의 인버스를 합성하면 되겠군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h라고 하는 거는 f 인버스 뭐가 됩니다? g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식 hx는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에 gx를 넣은 거야. 가 되면서 여기서 3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도 h 오브 뭐야? f가 현재 뭐야? g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모양 자체가 이거였잖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똑같이 h를 합성해서 오케이? 이 모양 자체를 그냥 뭐 해주면 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g 오브 h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뭐가 된다고? h 오브 h에다가 f에다가 h를 한 번 더 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를 넣어주세요.로 계산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아예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틀을 짜놓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자. 우리가 보통 이거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h에다 지금 fx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얘가 지금 gx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상태에서 내가 hx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운 친구도 있을 거야. 여기 요 x에다가 요 녀석의 역함수를 집어넣어. 요거를 여기다 슝슝슝슝 집어넣어. 라고 배운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h 오브 f가 뭐였어? g였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싶으니까 h를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f의 역함수를 뭐 할 거야? 합성할 거야가 되는. 그러니까 얘를 넣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합성할 거야라는 개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는 h를 구할 거야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이것도 무슨 모양이라고 얘들아? 합성함수의 모양. 이것도 여전히 무슨 모양이라고? 합성함수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봐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f라는 거에다 뭘 넣어봤더니 gx를 집어넣어 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이 g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분명히 실수 전체 정의된 함수 f랑 그다음에 1차 함수 gx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gx를 집어넣은 결과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결국은 f라고 하는 게 뭐였겠어? fx라는 게 2x 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fx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2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다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을 잠깐 뭐라고나? hx라고 나와.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h에다가 gx를 넣은 형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즉 얘는 f 오브 뭐야? g는 뭐가 되는 거야? h 오브 g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gx 1차 함수, 역함수 당연히 존재하겠죠. 내가 이렇게 합성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거 항등 되면서 f랑 h가 같아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이 뭐가 된다? f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좀 어렵네. 한 번 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얘도 이제 봐봐 상황 자체를. 얘는 지금 g에다가 뭘 넣었어? f를 넣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봐. 2에다가 빼기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봐. 얘가 hx라고 한번 가정해 봐.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h 오브의 g가 되겠죠. 이해돼? h에다 gx를 넣은 형태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라고? fx가 궁금해요. 혹은 gx가 궁금해요. 이런 상황이거든.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fx는 여기서 어차피 구해질 테니까 이제 gx만 구하면 된다. 그럼 난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뭐야? gx가 현재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그래서 gx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하, 잠깐만요. 이거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 난 gx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f의 인버스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이차 함수, 역함수 없어.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겠네. 됐어? 그러면 이건 망했어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라는 건데 얘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뭘 줬구나 1차 함수라고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gx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할 수 있고 그럼 저기 앞에 있는 저식은 저거를 집어넣은 거니까 a에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뒤에 있는 요식은 그냥 gx가 이거였으니 얘는 2 마이너스 뭐야? a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으니 얘는 뭐가 되겠어요? 2차식이고 2차식이고 두 개가 같아요. 라는 뜻이 되니까 2차 뭐야? 항등식으로서 2차항 비교하고 1차항 비교하고 상수항 비교해 가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군요. 라는 느낌으로 풀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다가 막혔어. 그러면 그냥 망한 거구나. 이 상황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구나.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 찾아보고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보자, 보자. 그래서 뒤로 쭉 다시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은 y는 x랑 교점이랑 같다 이런 얘기였죠. 이거 쉬운 얘기였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승훈아 힘들죠? 다시 집중. 자 여기서 얘가 뭐야? 기울기가 이 자리인 증가함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 y는 x가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 대칭 뭐야? 이렇게 역함수 이렇게 생길 게 분명하니까 그 교점은 결국 얘랑 만나는 점이다. 그러니까 y는 2x-5라는 애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점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좋아요. 좀 쓸만한 문제가 있나? 음, 그래요. 좋습니다. 얘는 또 저게 없네. 그 뭐야, 특강 같은 거 한 걸음 더 이 얘기는 또 없네요. 그죠? 요 PPT에는 없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한 걸음 더. 자,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고 오늘 시험에도 이런 문제 한 두 개 정도 넣어놨던 것 같은데 기억나?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 일단은 두 가지가 있긴 한데 두 번째 방법은 사실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서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fx는 0이라고 하는 이거의 근이 1과 3이었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ft는 0의 근은 1과 3입니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얘는 x가 1이고 x가 3이란 소리고 얘는 t가 1이고 t가 3이란 소리로서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f에다 1, 이거 t 대신에 1 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고,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자랑 요 문자가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아. 다시 한번. fx는 뭐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었다고 생각해보자. 함수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었어. 여기는 이 녀석의 근이 1과 3이었을 때 ft는 t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도 여전히 1과 3이 될 거야. 물론 얘가 x면 안 되겠죠. 됐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요 녀석의 근이 이거다라는 거를 요 녀석의 근이 이거다라는 걸로 대신 생각해도 괜찮고 이걸 가지고 얘를 생각해도 괜찮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 패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이라는 게 보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 부분이라는 걸 뭘로? t로 치환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ft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e-t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의 근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얘의 근을 내가 뭐로? fx는 e-x의 근으로 대신 구하려고 해. 이유는 y는 fx와 y는 e-x의 교점으로 구하려고 하거든. 근데 fx의 그래프가 여기가 x축, 얘가 y축으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얘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e-x를 잡아주면 되니까 e-x는 여기가 2였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을 찾고 싶어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거랑 이거의 교점으로 찾으면 되고 요 점은 이거와 이거의 교점으로 찾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죠. 됐어? 그럼 이거와 마이너스 다시 2-x를 연립해 주세요라는 의미니까 넘어가면 x는 2분의 1이군요.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1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요 녀석은 기울기가 2갈 동안 1 간 거니까 2분의 1 x에다가 x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얘랑 또 마찬가지로 2-x를 연립할 거니까 2를 곱해주자. 그러면 x-1이 4-2x가 되면서 넘어가니까 3x는 5가 되면서 x는 3분의 5가 됩니다로 이 녀석의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얘의 근이 2분의 1과 3분의 5였다는 뜻이니까 얘의 근도 2분의 1과 3분의 5가 됩니다라는 뜻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t라고 놨던 거니까 결과적으로 x가 2분의 1이 되는 또는 fx가 3분의 5가 되는 x값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얘가 2분의 1이 되는 녀석과 얘가 3분의 5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가 되는 여기는 교점, 여기는 요 녀석과 그다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찾을 겁니다. 가 되는 이 교점의 개수였다면 3개로 끝나면 되는 거고 교점을 구해주세요 였다면 실제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공통 부분이 있으니 거기는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와 비슷한 문제 중에서 이런 식의 문제도 있어.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2였어. 이게 y는 fx의 그래프. 근데 나한테 fx를 또 f에다 넣어가지고 그 결과가 fx랑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요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주고 얘랑의 교점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린데 여기는 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 2잖아. 그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전히 이렇게 갈 때는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거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같으니까 요 그림과 여기 있는 요 그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교점은 1개, 2개, 3개, 4개가 되면서 얘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쉽게 그리고 걔를 비교할 수 있다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얘도 치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ft는 뭐가 된다? t가 된다. ft는 t가 된다. 그럼 여기는 요 점을 알파라고 가정. 요 점은 그냥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와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 fx가 t였으니까 걔가 알파거나 2였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알파, 얘가 y는 x일 테니까 얘가 알파가 될 테니까 이렇게와 이렇게가 되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면서 여전히 네 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합성 함수 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흐름도 당연히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함수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리함수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리함수 다음 시간에 한 방에 다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무리함수 또 한 방에 다 끝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쪽 가서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실력 문제 19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그죠? 시간 충분히 줄게. 지금부터 한 어, 어, 5분 정도 줄까요? 농담입니다.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19번 푼 거 보니까 식으로 풀고 식과 함수로 풀고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봐봐. 자, 여기는 요 녀석 일단 f에다가 뭘 넣을 거야? gx를 넣을 거야.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는 있잖아. x에서 출발해서 gx가 됐다가 여기서 이제 f 오브 gx가 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할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g라는 함수에 먼저 넣을 거고 f라는 함수에 넣을 거야.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를 가지고 얘의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를 가지고 얘의 범위를 구할 거야.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얘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에서였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쓱 그려보게 된다면 여기는 얘가 현재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3인가요? 요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 일단 gx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를 t라고 잠깐 바꿔볼게. 귀찮게 생겼으니까. 오케이? 자, t를 넣어서 얘가 나오게끔 해주고 싶은 건데 보자.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는 얘가 현재 t축이라고 생각하고 얘 y축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3이었어. 선생님이 x축, y축 그리지 말라면서요. 근데 왜 선생님은 그렸어요? 이게 왜 그렸냐면 여기는 얘를 줬으니까 y 절편을 준 거니까 y축이 필요했던 거고 0보다 크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니까 x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현재 여기는 얘가 4분의 3인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할 거야? 바라볼 거야. 이런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서만 뭐 했으면 좋겠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을 뭘로 하고 있어? y 절편으로 하고 있고 기울기가 a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여기서 음수가 발생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4분의 3을 넣은 그 값이 0보다 커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다 4분의 3을 집어넣은 4분의 3a-3이 0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a는 4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답은 5가 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건 거의 100% 뭐야? 함수로 해석한 느낌이죠.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 이거일 필요는 없죠. 그냥 이거 집어넣어서 똑같이 해석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합성함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집어넣었을 때 끔찍해지는 상황 때문에 얘는 1차와 2차였기 때문에 집어넣어도 2차, 2차와 2차만 돼도 끔찍해.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1대1 대응일 때 f 오브 f가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래요. 여기가 x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래서 1, 뭔 소리야? 1, 2, 3. 그래서 1, 2, 3.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합성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 얘기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간다면 얘는 이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갔다면 얘가 이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갔다면 이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이렇게 직진했던 경우와 직진하지 않았던 경우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직진했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경우 이런 경우였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어차피 결정 난 거니까 얘네들 가지고만 장난치면 되는데 그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얘는 두 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함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이 얘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거나 혹은 이쪽으로 갔을 때 상황을 생각해 준다면 얘는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될 게 분명하니까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된. 됐죠?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무조건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 자체가 두 개 발생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 한 가지씩이니까 얘는 여전히 두 개가 되면서 총 네 개의 함수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었나? 어, 이건 이렇게 한번 좀 풀어줘 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딱 여기만 보자. 어차피 3까지만 지금 관찰하고 싶어. 전부 다 3까지만 관찰하고 싶은 상황이라서, 잠깐만. 그러네.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구만. 그러네. 좀 불편하네. 그래요. 선생님은 지금 이걸 상상하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 절대값 2x-3.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fx.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지길 바랬냐면 이렇게 돼서 여긴 얘가 2분의 3이 되고 얘가 3이 되고 여긴 얘가 3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길 바랬거든 사실은.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f 오브 f 오브 f를 보여주고 싶었었어. 오케이? 그럼 f 오브 f는 어떻게 될까? 일단 f 오브 f를 그려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눠지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f 오브 f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합성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 게 분명해. 이렇게 나눠진 거에서 다시 한번 하나씩 더 쪼개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는 요렇게가 한 번 한 거고 또 요렇게가 또 한 번 한 거라서 여기는 얘가 f 오브 f의 그래프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걔가 3이 되는 건 이거가 있으니까 2분의 3을 기준으로 몇 개? 5배를 하면 답일 거야. 이렇게 지금 풀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죠. 그지? 그게 아니니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 느낌이야. 얘를 해결해 달라고? 그럼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 그냥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얘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깥쪽부터 해결하면 되겠지 뭐. F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되고 싶어? 3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뭔가라고 하는 게 f 오브 fx일 텐데. 그죠? 그 녀석이 될 수 있는 얘가 3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의 그래프는 현재 이렇게 얘가 3이고 얘가 6일 거고 여기가 3일 거란 그지?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값은 0과 6이 됩니다. 0 또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f에다가 다시 한번 세모 넣은 결과가 0인 거나 6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럼 다시 한번 fx의 그래프를 다시 좀 크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그려주자. 이것도 안 되겠네. 더 크게 그려야겠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자. 여기가 3이겠죠. 여기가 3일 거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0이 되는 x값은 3이죠. 얘가 6이 되는 x값은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3 차이 날 때 3 차이 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여기는 얘는 6 차이 나니까 6 차이 나야 되니까 얘는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오케이? 꼭 식을 가지고 구할 필요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세모가 되는 녀석이 세모가 fx잖아, 지금. 그 녀석이 지금 마3이나 3이나 9가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3 또는 9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마3이 되는 건 어차피 근이 없을 거고. 그지? 얘가 3이 되는 거는 근이
한 개, 두 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9가 되는 것도 여전히 한 개, 두 개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 근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인데 얘네들 전부 다 3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두 개 더한 건 3의 2배, 이거 두 개 더한 건 3의 2배가 될 테니 결국 3의 4배가 되면서 답은 12가 되는군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괜찮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22번은 하지 마. 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감소함수예요. 오케이? 실제로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대칭축이 2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서 2보다 작은 쪽만 바라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였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2-4 플러스 2니까 0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사실 이렇게 x축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y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얘 역함수라고 한다면 이게 y는 x 대칭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여기는 얘 이 점이 어디로 가겠어? 이 점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는 얘 y절편이 2였으니까 딱 그 점에 꽂히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오는 되게 신기한 그래프가 발생해. 그러면은 교점이 여기 한 개랑 여기 한 개랑 여기 한 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것까지 해서 총 3개의 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0,2 구하기 쉽고 2,0 구하기 쉬운데 여기는 얘는 이제 얘랑 얘랑 뭐 해서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긴 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사실 이 안에서 이거 말고 교점이 없을 거다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지. 그지 않니? 이 그래프의 모양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고 거기는 이렇게 여기는 나중에 무리함수로 배우게 되잖아. 그 무리함수의 굴곡이랑 이차함수의 굴곡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탐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이렇게 굴곡되다가 뭔가 또 펴지는 느낌이거든.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도 좀 이상한데 이거 말고 다른 교점이 여기 또 뭔가 또 이렇게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다 만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만 교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게 사실 고등수학 수준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23번인가요? 봅시다. 자, 여기는 요 녀석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이거는 좀 재밌는 조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f 오브 f가 x가 된다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유한계인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딱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였는데 얘가 1, 2, 3, 4였다. 1, 2, 3, 4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만약에 얘를 선택하게 된다면 오케이? 이건 그냥 일자로 직진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도 1이 되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요 녀석이 이 녀석이 얘를 선택했어요라는 순간 그죠? 얘를 선택했어요라는 순간 얘도 얘를 선택했어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얘를 선택했어요가 되면서 이렇게 두 개가 뭐가 돼? 짝짝꿍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짝짝꿍을 갖거나 홀로 가거나 짝짝꿍을 갖거나 홀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을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몇 가지가 가능할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홀로 가는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조건을 보면 없다는 결론이 나중에 날 거야. 근데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하나는 안 되니까 이거 두 개에 이거 하나 이런 식은 가능하겠지. 물론 얘네들의 자리는 바꿔줄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두 개씩 서로 크로스되는 형태들이 가능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 어떤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원소 중에서 이게 성립하는 게 가능한 게 뭐 있어? 1 집어넣으면 2 나와요 가능하고 2 집어넣으면 4 나와요 가능하잖아. 근데 4 집어넣으면 8 나와요는 안 되고 3 집어넣으면 6 나와요도 안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1과 2세트랑 2와 4세트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총 3가지 경우 그러니까 F1이 2예요. 근데 F2는 4가 아니에요. 라는 이 상황과 두 번째로는 F1은 2가 아니고요. F2는
4예요. 라는 상황과 아니면 F1도 2예요. 그리고 F2도 4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왜? 얘가 하나 결정되기만 하면 걔네들끼리 짝짝꿍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그럼 결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X, 얘가 Y다. X다. 1과 2, 1과 2가 짝짝꿍을 이루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니까 3, 4, 3, 4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네들이 짝짝꿍을 이뤄도 괜찮을 거고요. 이렇게 가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돼도 되고 또 얘가 이렇게 가는 상황도 가능하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지금 x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1, 2, 3, 4, 1, 2, 3, 4에서 2랑 4가 지금 짝짝꿍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랑 얘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얘랑 얘랑 다시 짝짝꿍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봅시다. F3은 F 인버스 3과 같아요 라고 줬는데 F3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얘가 지금 초록색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F3은 3이죠. F 인버스 3은 3이죠. 됐어? 파란색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F3은 4예요. F 인버스 3도 4입니다. 서로 같아지네요. 이해됐죠? 여기서는 어때요? F3은 3이에요. F 인버스 3은 3이에요.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도 F3은 1이고요. F 인버스 3도 1이니까 여전히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어떤 보기? 맞는 보기로서 해석할 수 있어.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F1이 3이면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 네 가지 중에서 F1이 3인 경우는 여기는 없었으니까 F1이 3인 경우는 이렇게 짝짝꿍을 이루고 있는 이 경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F1이 3이었기 때문에 F2는 4일 수밖에 없겠네. 니은 보기 당연히 맞는 보기. 여기서 두 가지 함수, 여기서 두 가지 함수 나왔으니까 총 네 가지 함수, D급 보기도 맞는 보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개 다 맞는 5번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추가적으로 이런 건 어떨까? 지금은 뭘 한 거냐면 두 개짜리가 항등이 되는 걸 한 거거든. 이게 세 개짜리가 항등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 된다. 세 개짜리가 항등이 된다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뭐가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여기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었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오는 이런 이게 순환의 구조를 띌 수밖에 없어. 얘는 두 번짜리 순환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으로 돌아왔다면 얘는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거기 있는 걔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와 또 일자로 되는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개가 짝짝꿍을 이루는 경우랑 하나짜리.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한 칸씩 내려가고 마지막에 올라간 거 아니면 한 칸씩 올라가고 마지막에 내려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니 이 형태랑 이 형태는 엄연히 다른 형태잖아. 그죠? 그래도 여전히 뭐가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짜리에 대해서는 세 개씩 묶어놓고 생각해주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구나. 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